인생을 바꿀 무렵, 명언 필 무렵,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륜스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자꾸 후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노후 준비도 못 해놓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제잘제잘 잘하면 말도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이라면 노인에 맞게 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장점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뭐든지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나가면서 지혜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노인의 특징은 원숙함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대신에 선택할 때 쉽게 선택을 안 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고.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에 덜 물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가 하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검게 물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늙음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첫째, 말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보면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미숙함이 젊음의 특징입니다. 자꾸 실수를 해가며 배워나가야 지혜가 느는 것이지. 말로 가르쳐준다고 배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틀리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얘기해준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하는 것을 봐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이 욕심 갖는 건 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욕심을 내면 좀 추해집니다. 젊을 때 10가지 계획을 세우면 10가지 다 시도해보지만 나이 들어서는 10가지 계획이 있으면 1개만 실행하고 나머지 9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인생을 미리 포기하고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해서 쓰러지면 닌겔 한 번 맞으면 다시 일어나지는데 늙어서 과로해서 쓰러지면 팍팍 늙습니다. 과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식해도 소화제 먹고 토하면 되는데 늙어서 과식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칩니다.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술 먹고 토해도 다음날 아침에 약 먹으면 괜찮은데 늙으면 절대 과음하면 안 됩니다. 셋째, 항상 모으는 것보다는 베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무슨 모임이 있든 어디 가든 다만 10원짜리라도 하나 넣고 오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손자를 위해서 내가 걸음을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 복이 손자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뭘 하든
큰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쓰는 용돈에서 1,000원이든 500원이든 항상 돈을 넣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또 보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복 짓는 행위가 됩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넷째, 유산을 상속할 때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사회로 환원을 하든 유산을 주든 항상 자기 용돈 쓸 것과 자기 잠 잘 방 하나와 자기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둬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도가 나고 죽는다고 해도 이건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앉아도 다시 복귀가 가능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늙어서 길바닥에 앉으면 추해 보입니다. 절대 자식에게 상속을 미리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이 조금 있어야 아파도 병문안도 오고 죽을 때 장례도 치러줍니다.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 먹을 건 있어야 되고 조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삶을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섯째, 거동이 불편해서 몸져 눕기 전까지는 가능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같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몸을 끌고 가서 밥을 해 먹더라도 자식과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생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고 돌보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 빼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원래 안 맞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누구한테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무렵, 명언 필 무렵,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륜스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자꾸 후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노후 준비도 못 해놓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제잘제잘 잘하면 말도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이라면 노인에 맞게 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장점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뭐든지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나가면서 지혜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노인의 특징은 원숙함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대신에 선택할 때 쉽게 선택을 안 합니다. 인생지사 세용지 말라고.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에 덜 물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가 하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검게 물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늙음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첫째, 말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보면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미숙함이 젊음의 특징입니다. 자꾸 실수를 해가며 배워나가야 지혜가 느는 것이지. 말로 가르쳐준다고 배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틀리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얘기해준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하는 것을 봐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이 욕심 갖는 건 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욕심을 내면 좀 추해집니다. 젊을 때 10가지 계획을 세우면 10가지 다 시도해보지만 나이 들어서는 10가지 계획이 있으면 1개만 실행하고 나머지 9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인생을 미리 포기하고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해서 쓰러지면 닌겔 한 번 맞으면 다시 일어나지는데 늙어서 과로해서 쓰러지면 팍팍 늙습니다. 과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식해도 소화제 먹고 토하면 되는데 늙어서 과식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칩니다.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술 먹고 토해도 다음날 아침에 약 먹으면 괜찮은데 늙으면 절대 과음하면 안 됩니다. 셋째, 항상 모으는 것보다는 베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무슨 모임이 있든 어디 가든 다만 10원짜리라도 하나 넣고 오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손자를 위해서 내가 걸음을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 복이 손자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뭐라든 큰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쓰는 용돈에서 1,000원이든 500원이든 항상 돈을 넣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또 보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복짓는 행위가 됩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넷째, 유산을 상속할 때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사회로 환원을 하든 유산을 주든 항상 자기 용돈 쓸 것과 자기 잠 잘 방 하나와 자기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둬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도가 나고 죽는다고 해도 이건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시 복귀가 가능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추해 보입니다. 절대 자식에게 상속을 미리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이 조금 있어야 아파도 병문안도 오고 죽을 때 장례도 치러줍니다.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 먹을 건 있어야 되고 조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삶을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섯째, 거동이 불편해서 몸져 눕기 전까지는 가능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같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몸을 끌고 가서 밥을 해 먹더라도 자식과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생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고 돌보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 빼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원래 안 맞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누구한테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